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양력 5월, 6월, 7월에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용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민년의 테마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용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이라는 호랑이 해에 이 호랑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니까 이렇게 목이 토를 극해서 이런 것을 명귀라고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편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고법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용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도 오행으로 보면은 음양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이런 것을 귀신할 때 귀자를 써서 이제 그 자평명리학에서의 편관, 즉 칠살과 동일한 의미로 쓰는데 명칭만 귀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용띠가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띠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한 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띠 한 글자만으로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띠별 운세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용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명귀라고 하지만 만약에 용띠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곧 자신의 명예나 혹은 직급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이라는 글자는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목이지만 제가 뭐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곧 인옷을 화운동을 통해서 화의 운동 궤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화라는 것은 또한 화생토에서 이 토라는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용이라는 글자는 그 본성 자체가 수를 약화시키고 화를 열기 위해 있는 글자가 용이 됩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이라는 것은 수의 묘고가 되고, 그 다음에 진 다음에는 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뱀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화가 되는 것이죠. 이 진이라는 글자가 묘와 사, 즉 묘진사의 중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중.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원리적인 원리를 입각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용을 물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화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 중간에 위치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용이라는 것 자체가 화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계절로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 있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 용이라는 글자가 호랑이를 보면 얘는 목이 되고 얘는 토가 되니까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반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본인한테 좀 유리한 글자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원래 운동에 부합하는 글자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용이라는 글자는 신자진 수운동을 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운동의 마지막 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다가 용이 볼 때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가 역마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역마라는 것은 역과 마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역은 곧 우리가 지하철역 할 때 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려서 쉬는 곳이 곧 역이 되고요. 마라는 것은 다시 달리는 말마자를 쓰기 때문에, 즉 뭐냐면 이제 역마라는 것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마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의 운동 궤도를 변환하는 마치 환승역 같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막 움직이는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써서 보다 활기차게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용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2022년 이민년을 만났다면 좀 더 열성적이고 활동적이고 활발히 움직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용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직이라던가 아니면 외부에 외근을 나가는 직종에 있다 그러면은 2022년 이민년은 굉장히 호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마라고 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 용띠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은 멍하니 정적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역마니까 역마의 기운을 이용해서 뭔가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양력 5, 6, 7월을 만나게 되면 이 양력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즉 4월 뱀의 달이 되는데, 이 용띠한테는 겁살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겁살이 5월마다 반복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테마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이 호랑이를 만난 해에 겁살을 만난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5, 6, 7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5, 6, 7월이 아니라 호랑이 해 안에 있는 이 인 안에 있는 5, 6, 7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한테 같은 겁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용띠가 매년 5, 6, 7월 만나면 겁살을 매번 만나는데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용띠한테는 이 인이라는 이 테마 안에 있는 겁살이 되는 것이니까 의미가 같은 겁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용한테는 인이라고 하는, 즉 이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마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겁살이니까, 즉 용은 만약에 본인이 올해 뭔가 이제 직급에 승진이 있다거나 뭔가 좀 더 자신의 명예를 올릴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용띠가 곧 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이 되니까 자신의 직급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겁살을 만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좋은 쪽으로 보자면은 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빼앗기기도 하고 뺏어올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용띠가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면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렇게 인과 사가 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빼앗아 오더라도 아주 스무스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뭔가 명예를 취하는데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월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하자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되는 것이니까, 목은 우리가 보통 물상론으로 보게 되면 이제 건축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즉 건축물에 있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에너지를 남에게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만약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제 경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나 주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5월을 노려볼 만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6월이 되면은 이제 그 마로자를 써서 이 5월이 되게 되는데, 지금 다 양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 미 이런 월 같은 경우에는 화의 방위에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화라고 하는 것은 화생토에서 결국에는 뭐냐면 용이 수를 약화시키고 화를 열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본인을 돕는 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본인을 돕더라도 이 겁살, 잿살,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원래 본인의 운동과는 이질적이기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에 대한 소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원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약화시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용띠 여러분들이 수에 있어서만큼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인데, 수라고 하는 것은 장기로 보면은 신장, 방광,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비뇨기과 질환, 여자한테는 산부인과 질환이 되는 것이니까 용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나 여자분들께서 기존에 그런 질환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이 좀 약했다고 한다면 특히 이렇게 2022년 이민년 5, 6, 7월에 훨씬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겁살, 잿살, 천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빼앗기는 의미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수의 에너지가 굉장히 약화돼서, 즉 수의 겁살이 되는 것이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에 이 5월 달에 만약 본인이 평소에 좀 안 좋았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 질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호르몬 계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 6, 7월에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보게 되면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보자면 겁살이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잿살에서 본인의 활동 범위가 약화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인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조직 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만약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좋은 쪽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되 인사가 이렇게 형이 될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옴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하니까, 화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용띠한테는 본인보다 윗사람, 평소에 본인한테 조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니까 특히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 본인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유대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본인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이 6월에 양력 6월에 본인의 운신의 폭이 좁아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7월이 되면은 이렇게 진미가 파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가 되면은 목기가 굉장히 약화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니까, 목이 약화되면은 원래 직급에 관한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파가 되면서 목기를 약화시키니까 오히려 본인한테는 명예에 흠집이 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의 외세의 어떤 그런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곧 천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좋은 쪽으로 보자면 어쨌거나 용띠가 이렇게 인년의 직급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 양력 5월에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좀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명예나 직급을 오히려 본인한테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제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 권한을 좀 더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수옥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갇힌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남한테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세력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굴복하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천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이 2022년 이민년의 테마에서 반드시 본인이 열심히 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5, 6, 7월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 다음에 5, 6, 7월을 잘 보내면 어쨌거나 이 화운동이라고 하는 이 화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이렇게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의 개인적인 영화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2년 양력 5월, 6월, 7월에 용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